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플라톤의 대화편 이온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먼저 저자인 플라톤과 그가 남긴 저서들인 대화편을 소개한 다음 이온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시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아테네의 명문가였기 때문에 플라톤은 향후 정계 진출과 정치적 성공이 유력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정에 실망하여 현실 정치를 등지게 되는데 민주정에 대한 실망의 배후에는 아테네 민주법정이 사형을 선고하여 최후를 맞이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평소 소크라테스를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자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 아테네에서 자신의 학원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학문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대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삼아 대화체로 집필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기는데 이를 대화편이라고 부릅니다. 대화편은 초기, 중기, 후기 등 시기별로 분류되고 이온은 소크라테스의 생전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초기 대화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온과 시인이 보여주는 예술적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즉 시인이 보여주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또 신적 영감이 예술의 원천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이온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찾아온 이온과 나눈 대화 끝에 시인이 보여주는 예술적 능력의 원천이 어떤 종류의 기술적 알미나 지식이 아니라 신적인 영감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당시 시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대체로 옛 시인들이 남긴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였고 그러한 이야기는 히랍 대중들에게 삶의 모범과 교훈을 주는 교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까닭에 시인들은 암과 지혜가 풍부하다는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소크라테스는 시인인 이온 앞에서 시인은 암과 지식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과감한 결론을 주장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 둘의 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에페소스의 이온이 소크라테스를 방문합니다. 아테네 인근의 에피다우로스에서 아스클레피우스 축제가 열렸는데 이온이 그 축제의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온을 환영하면서 그가 매우 부럽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옛 시인들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되뇌니 그 속에 들어있는 암과 지혜를 항상 되새길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온은 자기가 시인이라고 해서 모든 시인들의 가르침에 전부 익숙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호메로스와 다른 시인이 동시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같은 주제로 같은 말을 하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때 당신은 헤시오도스의 시행들보다 호메로스의 시행들을 더 훌륭하게 해석하시나요? 두 분이 같은 주제로 말씀하시면 똑같이 해석합니다. 이온이 그 A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온도 A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A를 잘 알고 있는 이온이 헤시오도스가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호메로스와 다른 시인들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하게 말하는지 답해줄 수 있냐고요. 이에 이온은 단언컨대 호메로스가 더 훌륭하게 말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다른 시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작시를 더 열등하게 했나요? 네, 매우 열등하게 했습니다. 그럼 호메로스가 더 훌륭하게 썼다고요? 제우스께 냉세코 더 훌륭하게 썼지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질문과 태도의 배후에는 A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이 A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와 이온은 A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생략되어서 숨어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중에서 호메로스가 말을 더 잘한다거나 헤시오도스가 말을 더 잘한다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A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에게 두 외국인이 부르는 애국가를 들려준 다음에 누가 더 애국가를 잘 불렀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모두가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면 대부분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애국가를 아는 사람들은 적을 테니까요. 달리 말해서 지금 이온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으로부터 빠져나가려면 자신이 옛 시인들이 들려주는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타박하는 소크라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누군가 다른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집중력이 흐려져서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졸기만 한다오. 그러나 누가 호메로스를 언급하면 나는 곧바로 졸음이 가시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데 말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능력의 원천에 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회화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화가 A의 그림과 화가 B의 그림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조형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조각가 A의 조각과 조각가 B의 조각 모두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작곡가 A와 작곡가 B의 곡 모두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식에 의거해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과 관련된 대상 A와 B 모두에 대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귀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온은 시와 관련해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모두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들로부터 가능한 결론은 이온이 어떤 알미나 지식에 의거해서 시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다소 실망한 기색을 보이는 이온에게 소크라테스는 비록 당신의 능력이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들의 능력은 알미나 기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신적인 영감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째서 이온이 다른 시인들에 대해서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호메로스에 대해서만은 열광하게 되는가에 대한 신화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정당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영감론에 따라 이온이 호메로스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은 그 유명한 자석의 비유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을 관장하는 여신들이 있고 그들을 무사히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영어로 뮤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신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9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알려져 있고 각자 고유한 영역을 담당합니다. 어떤 무사 여신은 서정시를 담당하고 또 어떤 무사 여신은 비극을 담당하는 식입니다. 9명의 무사 여신들은 각자 일종의 자석이 되어서 최초의 시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호메로스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서사시를 담당하는 무사 여신인 칼리오페에게 이끌려서 달라붙었습니다. 또 호메로스가 칼리오페로부터 일종의 자력인 신적인 영감을 이어받아서 그녀에게 이끌리는 또 다른 시인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여 그 이후에도 일정의 계열체를 계속해서 형성했는데 이 계열체에는 호메로스가 끌어당기지 않는 자들, 즉 다른 시인에게 감흥되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붙지 않는 반면에 호메로스가 끌어당기는 자들, 달리 말해서 다른 시인에게는 몰라도 호메로스에게는 감흥하는 시인들이 달라붙어 긴 계열체를 형성하게 되고 바로 이 계열체 어딘가에 이온이 들러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온은 칼리오페로부터 자력을 이어받은 호메로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계열체에 속한 시인이며 그의 예술적 능력이 가진 원천은 기술적 알미나 지식이 아니라 무사히 여신과 호메로스로부터 이어받은 신적인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대화편 이온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대화편 이온을 시인이 가진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신적인 영감이라고 할 때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